2페이지만 개념 설명하고 오답 정리 들어갈 거니까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값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대값이라던가 최소값이 존재한다라 그랬고,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 오늘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하는 걸 할 건데, 자, 첫 번째 유형은 x하고 y하고 z가 모두 실수일 때, 그러면 x, y, z가 실수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고, 또 하나 어떤 x하고 y는 fx 꼴이 아니라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의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 이용.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러면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의미부호가 붙으면서 실수의 제곱 앞에 의미부터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요때는 이 영역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최대값으로 바뀌게 돼. 요 성질을 이용해서 쓸 건데, x하고 y에 관한 식이더라도 y는 fx 꼴이 아니라 x하고 y에 관한 그냥 2차 식의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지금 뭘 이용할 거냐면 실수의 성질 이용. 그러면 첫 번째 유형에서 보면 x하고 y에 관한 2차 식에 x도 2차, y도 2차고 얘는 등식이 아니라 이 좌변에서 알려주는 건 x하고 y에 관한 식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때는 각각 어떻게 나누냐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x는 x대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y는 y에 관해서 정리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완전제곱식 만드는 방법, x의 계수, 즉 가운데 오는 항의 계수의 2분의 1만큼 제곱한다. 그러면 우리가 없던 항들이 두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더해지고 만들어졌던 항만큼 우리는 반대로 빼주기. 그러면 12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스 12만큼 항을 하나 만들어주기. 그래야 원래 있던 식과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 그럼 얘가 바뀌기를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얘는 결국은 얘도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최소값이 얘 최소값은 0이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값도 실은 0. 그러면 결국은 이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의 최소값은 얼마로 바뀌냐면 전체 식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지. x-2의 제곱도 x-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2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은 x-2의 제곱하고 y-2의 제곱의 합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얼마만큼? 마이너스 7만큼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양변의 이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7을 더하면 결국은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요 식에 대한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7. 그럼 얘가 마이너스 7이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됐을 때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그때 x하고 y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x가 2고 y는 여기 플러스에 플러스 규만 붙여주게. 그럼 y는 마이너스 2다 라고까지 물어봐. 그러면 최소값을 가질 때 x값과 y의 값이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완전제곱식 만들어진 완전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과 y의 값이 얘네들이 최소가 되게 하는 x하고 y의 값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7. 근데 얘네들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항이 하나씩 더 늘어났어. 얘는 x도 2차, y도 2차 뭐가 늘어났냐면 알파벳이 하나 늘어난 상태야, 문자가. 그러면 우리 봤던 기억 어떤 걸 떠올리냐면 얘를 살짝 머릿속으로 떠올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더하기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누구랑 같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과 같다. 요거 떠올려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y에 관해서, 각각 z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그러면 자, x는 x끼리 만들 거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나 나오고, y는 y끼리 y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 거기 때문에 플러스 4 만들고, z는 z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z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9하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그럼 결국은 각 항에 누구누구 늘어났냐면 1이 하나 늘어나고 4가 늘어나고 5가 늘어나서 그러면 다 더하면 14야. 근데 전체 상수항이 15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마만 우리만 더해주면 되냐면 1만큼만 더해주면 되고, 결국은 얘는 x-1의 제곱, y-2의 제곱, z-3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전체 시계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요때 요 xyz에 관한 최소값은 1. 그리고 그때 x값, y의 값, z의 값 물어보면 x는 1, y는 2, z는 3 이렇게 그 값까지 구할 수 있더라. 다시 말하면 x하고 y에 관해서 또는 x, y, z에 관한 2차 식의 형태가 되면 뭘 이용한다? 실수의 성질,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것. 근데 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앞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반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그때는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 자, 다음은 여기 이해됐어?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자, 넘어가면 두 번째 유형은 이번에는 x하고 x에 관한 2차 함수일 때 x는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여기 보면 x의 범위가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 관한 2차 함수가 최소값, 최대값을 갖는 요 자리가 뭐에 관해서 아무 말도 없을 때는 여기가 모든 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값이 얼마야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만 갖는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최대값을 가질 때는 꼭지점 위로 볼록인 형태의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있는 말은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2, 그리고 y좌표가 최대값을 n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2일 때 대응하는 y의 값이 바로 n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2,n이다. 그럼 우리가 꼭지점이나 대칭 축이 주어지면 이차함수 구하는 방법이, 자, 표준형으로 바꿔서 x-2의 제곱 플러스 n의 꼴로 바뀌고, 당연히 여기는 a가 0보다 작고, 그럼 얘를 싹 정리하면 a제곱,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n의 꼴로 바뀌고, 얘가 누구랑 원래는 똑같은 식, 문제 처음에 주어져 있던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의 제곱과 서로 같은 식. 자, 근데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0,4를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 0,4만큼 대입 가능. 그럼 식이 만들어지기를 4a 더하기 n이 결국은 상수항이고, 얘가 뭐하고 똑같다? 0,4와 같기 때문에 4하고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실은 누구하고도 똑같다? a의 제곱하고도 서로 같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a와 같지. 그래서 a의 제곱이 4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위로 볼록 a는 음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8. 그 다음에 n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은 어디만큼? a에다가 누구만큼? 마이너스 2만큼 대입했을 때 n의 값은 12하고 결정. 만약에 얘가 최소값을 n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2차 함수이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그때는 바뀌죠. a를 뭘로? 2로 바꿔서.
자, 지금 방금 했던 유형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실제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결정하는 방법. 자, 요거는 지금 먼저 그림 먼저 그려보게. 그림 먼저 그리게. 자, 이 그래프를 다 외우면 좋지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대문자 m은 최대값이고 소문자는 최소값.
그래프를 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절대 외우면 안 된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외우면 좋겠지만 저걸 완벽하게 외우기는 사실 힘들어.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얘를 외울 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먼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자,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 보면 1번 첫 번째 그래프하고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는 대칭축이 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그럼 봐봐. 대칭축이 저 범위 안에 여기서 말하는 범위라고 하는 건 x의 범위를 알파 이상 베타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저랬을 때 대칭축이 첫 번째 그래프와 마지막 그래프는 대칭축이 저 x의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그럴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냐면 결국은 저 범위에 양 끝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결정이 돼. 그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이해됐어 경훈아?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래프는 봐봐. 대칭축이 저 x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결국은 봐봐. 최소값이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경우는 최소값이 어디서 생기냐면 꼭지점에 잡혀있어 최소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자리가 바로 최소값에 해당하는 자리. 그지? 근데 아래에 있는 그림은 위로 볼록인 형태야. 그럼 위로 볼록인 형태는 저 제한된 x의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어디서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이 구간의 양 끝에 해당하는 함수값에서 둘 중에 뭐 하는 거야?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해하면은 뭐가 되냐면 어떤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럼 누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대칭축이 x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일단 꼭지점에서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가 되는 거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점이 되는 거고 구간의 양 끝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비교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 아니면 가장 큰 게 최대가 돼. 근데 저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칭축은 볼 필요 있어 없어? 꼭지점은 안 봐도 돼. 뭐 하면 돼? 구간의 양 끝에 있는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 되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거는 이해돼? 그럼 이거를 글로 이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살짝만 정리해보면 이거 자 x의 범위가 하나만 여기 위쪽에다 적어놓으면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로 제한되어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글씨 보여? 포함되어 있을 때, 제한되어 있을 때, 자, 대칭축이 범위에 포함되면, 이 x의 범위에 포함되면, f 알파의 값이랑, 그 다음에, x는 m으로 두어 있으니까 fm으로 놓고, f 베타의 값 비교. 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 그 다음에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으면 구간의 양 끝값 f 알파의 값과 f의 베타 값을 비교하여 큰 값이 둘 중에 큰 값이 최대값 그리고 작은 값이 최소값. 우리가 외워야 할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먼저 하면 돼.
어쨌든 함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란 얘기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의 값을 말하고, 구간이 x의 범위가 저렇게 제한이 돼버리면 그 안에 이차함수의 경우에 꼭지점과 양 끝에서의 함수값끼리 비교해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도 일단은 그릴 수는 있어. 찾을 수 있고. 근데 범위에 꼭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꼭지점까지 갈 필요가 없지. 범위 안에 있는 제일 작은 값 x값하고 구간의 양 끝에 알파하고 베타가 주어지면 저 범위의 양 끝에 있는 x값을 대입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큰 거 바로 최대값, 작은 값이면 그게 바로 최소값 하고 생각하면 돼.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